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IS셋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워드에 대해서 고민 같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1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방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유창희 본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네. 어제도 우리가 불안불안한 시장이었는데 버텨줘요 라고 제가 표현했던 쪽이 조선 방산이었고요. 오늘 반등 나와요. 그래도 잘 가요 라는 쪽이 조선 방산이거든요. 좋을 때도 좋고 안 좋을 때도 버텨주는 조선 방산. 우려는 많았는데 그 힘이 어디 있는지 먼저 판단을 받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원인 지금 본부장님 찾고 계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상승 논리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수주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실적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었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결국 기댈 수 있는 거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조금은 매수가 들어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을 때 조선주는 덜 빠지거나 소폭 상승을 했고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오늘처럼 시장이 좋아질 때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조선이라든지 방산은 뭐 지난 4분기 실적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1분기도 선전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먼저 조정이 나왔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좀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도 뭐 기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먼저 선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가 또 유입될 수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지금 관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쪽이 그래도 뭐 조선, 방산 그리고 뭐 중국 소비주들 이런 거다 보니까 이쪽이 좀 버텨줬고 또 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이 좀 더 강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뭐 악재는 악재겠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수급이 이동을 빠르게 그쪽으로 오히려 이제 악재 해소됐다. 여기가 저점이자 하고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조선 방산 쪽이 추가로 선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한 번 흔들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시장 자체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유럽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 중국 증시를 보시면 전부 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 그 막바지에 들어가니까 글로벌 증시가 같이 조정이 나왔고 한국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이후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된다라면 이런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는 다시 좀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주도주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먼저 올랐으니까 다음에 또 올라올 때 소외를 받는다? 그런 논리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짧게만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 같은 공포작이 또 나오면은 현금화 미리 할 걸 이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장은 그러면 대응을 뭔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관망? 저는 그냥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리고 뭐 HD 그 현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조정을 받더라도 좀 기다려도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좀 변동성 같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좀 모아가신 전략이 맞는 거다.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는 게 맞는 것이지 나중에 사야지 어떤 매수 타이밍을 딱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이 시기, 적절한 시기는 없으니까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타이밍 궁금하실 테니까 이어 좀 가보도록 하죠. 김태선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조선과 방사는 어떻게 지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플러스 한화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지금 오후장에 다른 대응이 유효한지도 함께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화와 조선, 방사는 셋 다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별개로요? 네. 일단 조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 우리가 지난 2, 3주 전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가 가장 많았느냐. 공매도 재개가 되었을 때 큰 타겟으로 삼는 게 조선과 방산일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공매도가 1조 5천억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방산 공매도가 많았느냐? 대차 잔고가 많았느냐? 없었습니다. 조선과 방산 걸려있는 종목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도 공매를 할 만한 명분이 없을 정도로 실적이 좋고 수주 잔고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한번 느꼈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은 조금은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제 조건으로. 하지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찝찝한 부분이 뭐냐면 중고 성과는 올라가죠. 미국이 중국의 선박료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니까 해외 기업들 해운사가 중국 배 버리고 우리나라 일본 배를 사니까 중고 선가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신조선가,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배를 만들어서 파는 가격의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그 말인 즉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은 붙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선주들을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봤었던 부분인데,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보면 속도가 좀 정체되었습니다. 일부 선종, 그러니까 LNG 선박 기준으로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 외에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라, 만약 타이밍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뭐 지금부터 산다,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실적에 무리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조선주들은 담아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 조선주들 사실 우리 입맛에 맞게 신뢰를 주기 시작한 거 작년 2분기부터였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흑자 전환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돈 많이 벌 겁니다 했어도 돈 많이 못 벌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이기에 저는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보고 가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저는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자. 네,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 늘어나는 것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집안끼리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증 물량, 하나 오션의 지분 인수 물량이 이번에 승계 과정 속에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은 보유자분들이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지, 없으셨던 분들이 여전히 좋구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구나 하기에는 다소 저는 부담스럽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이야기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저희 조선방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좀 분명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쪽과 그리고 서서히 모아갈 쪽 의견 좀 엇갈리고 있는데, 원픽이 나와서 이 이야기만 듣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이 네. 지난번에도 한번 엔진 쪽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아가도 된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키워드, LNG 키워드를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원픽 오늘 핵심만 톡톡 왜 모아가도 괜찮은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삼성중공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라는 게 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MRO라는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조선주가 그 정도 속도로 올랐는가 본다라면 저는 거의 안 올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작년 연말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올해 좀 신규 수주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중국을 규제한다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면 수주는 다시 저는 더 붙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해서 좀 밀릴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LNG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LNG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중국 윗선사의 어떤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주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가 컨테이너선을 엄청나게 좀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발주를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혹은 일본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2,500원이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조정이 나와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그러니까 지난번 15,800원에서 맞고 내려왔지만 충분히 16,000원 이상은 4월 달 중에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는 주셨습니다. 목표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자동차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먼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2차 전지는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2차 전지 분위기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조선방산이 만약에 많이 올랐으니까 타깃이 될 수 있다면 이쪽은 더 내릴 게 없으니까 오히려 수급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나쁜 거는, 안 좋은 거는 계속 그렇다라는 논리로 지금은 봐야 될지. 단 하루긴 합니다만 오늘장에도 반등 안 나온다면 다른 생각을 더 깊이 해야 될까요? 참 고민되는 섹터이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또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먼저 오른 방산과 조선은 조금 힘이 붙일 수 있고, 반대로 모멘텀이 없었던 2차 전지의 수급적인 요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저점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중반 후반부터 나오는 뉴스들 중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것을 좀 체크를 했냐면, 대차장고 지금 늘어난 기업이 어디냐, 늘어난 기업을 봤더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들이 좀 가득 있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제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할 정도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며칠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지수가 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투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반도체는 제가 지난주부터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불편하시더라도 어렵더라도 고민되시더라도 조정 나올 때 좀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2차 전지는 지금 이렇게 되면 내려온다 그래서 무조건 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면 34만 원도 아니고 35만 원도 아니고요. 36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좀 편안하게 우리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기준점은 그나마 다가오는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LG 엔솔과 LG 화학을 저는 집중해서 보고, 그 기업이 만약 36만 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알아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5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갔네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만 원 선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저희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도 지금 일본 증시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중화권 증시도 좀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제부터 계속 짓누르고 있던 관세 이슈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결국은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또 뻗어나갈 수 없는 시장 분위기인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려놔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뭐 예단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대응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세가 부과가 확정이 되면 리스크 해소로 주가가 오르겠지 하면서 선취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유럽, 멕시코, 캐나다 이런 국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가야 된다. 만약 여기서 이상하게 아니라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라면 시장은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31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며칠 있다가
바로 관세 그냥 부과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외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거를 우리가 당장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모르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예외를 준다고 해도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만드는 건 좋은데 부품이 만약에 다 넘어갔을 때 부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갈지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 그 BMW 한 2주 전 뉴스를 보시면 BMW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한 $10,000에서 $15,000까지 영업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6월 달까지 한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최대 영업이익 1조 정도를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현대차처럼 아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게 맞는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한 7월 여름 넘어갔을 때 유럽에서 서로 협상을 잘 해가지고 관세를 25% 맞을 거를 한 10%로 줄였다. 그러면 BMW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더 그냥 25% 그대로 가고 한국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가 한 10%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었다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일단은 현재 흐름을 좀 보자. 흐름을 본다라면 일단 추세는 조금 무너진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한 일주일 정도 확인하고 조금 비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때 진입 여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응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자동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김대선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잘했다 못했다 나중에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기에 또 여러 가지 카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세라는 게 나오기 전에 뭐 현대차가 할 수 있는 거는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가격 상승이 된다면 현대차의 금융 부분의 수익 개선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품단을 생각한다면 이쪽은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실타래를 풀어가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제조업 구조상 모사,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와 부품사는 따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몸이에요. 지금 현대차, 기아가 어찌되었든 가격을 올린다?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올린 판가는 잘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관세에 대한 부분도 사실 걱정도 좀 옅어질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잘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현대차, 기아의 판매 가격 인상은 지금 당장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 그런데 현대차, 기아가 받는 압박감만큼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가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에다가 전가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은 숫자는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 남는 마진율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품사가 오히려 투자하기에 더 어렵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완성차 대비 부품사들이 강한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될 게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 안에 정치 테마주로 불리우는 종목군들이 제법 많아요. 삭시 효과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5%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한 7%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테마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지금의 관세 이야기가 나중돼서 잘 해결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반등할 업종은 저도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놓고 보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까지는 괜찮지만 지금 부품주도 올라가는 거는 자동차 산업 본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성격을 뚜렷하게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함께 사실 자동차의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에 기대도 될지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요인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네. 이어받아 주세요. 사실 앞서 나온 자동차 쪽의 데이터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뽑은 반도체 데이터도 그렇고 잘 나오긴 했거든요. 네. 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오늘 들어오는 수급 성격도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여기도 관세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반도체는 관세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지만 환율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반도체를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진영 쪽과 BHBM 진영 쪽.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쪽 중에 어디가 우세하냐 그러면 다들 HBM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가 좋냐. 저 또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거의 한 7에서 8 정도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유리할 만한 요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HBM 진영 쪽에서 지금 보신다면 제가 굳이 경쟁 구도를 잡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보이는 대로 설명을 드려봤을 때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가 지금 라이벌적으로 시소게임 양상을 좀 벌이고 있어서 HBM 쪽에서는 다른 기업을 볼 게 아니라 한화비전이 올라가는지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이쪽에서 좀 힌트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 BHBM 쪽에서는 저는 전공정 플러스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조정도 얕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 혹은 HPSP 혹은 넥스틴과 같은 기업들은 뭐 테스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봐도 괜찮다. 어차피 디램 생산 기업 6위, 5위, 4위, 3위 기업들이 다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단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저는 빠른 시일 안에 또 단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 판가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재무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반도체 주들은 저는 조정이 나왔을 때 사셔야 되는데 반도체 IT 투톱 중에서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소부장까지 확장을 했었을 때는 전공정 기업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도 적용 가능한 전략이라고 정리할까요?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드려왔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주들은 하락하면 불편해요. 사실 어제 같은 날 손 안 나갑니다. 네. 기존의 다른 종목군들이 다 박살나 있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제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섹터 모든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만큼은 조금은 더 신뢰를 보내줘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짧게 한 번 더 듣고 가죠. 유창희 본부장님도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신뢰를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오후장에는 또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좀 빠르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공매도 안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그냥 반발 매수 성격으로 그쵸. 보시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시장에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거의 6%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3일 만에. 그러면 당연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거기서 많이 조정이 나온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승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게 내일 혹은 뭐 그 다음 주로 넘어갈수록 오늘 강했던 또 종목이 더 계속 치고 나가는지 여부를 계속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도체 시황이 좋다, 혹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 완화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게 우선인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선주, 방산주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가 깨졌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들, 또 최근에 반도체 수급이 어저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최근에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결국에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삼성전자가 점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괜찮다, 혹은 조금 안 좋더라도 바닥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확인되면 전 반도체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주도주가 4월 달에도 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대응하는 게 맞고, 다만 김태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삼성향 관련된 기업 혹은 삼성이 가는 논리,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좀 빠르게 개선된다는 어떤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장비나 뭐 소재를 본다라면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뭐 혹은 뭐 전공정을 본다라면 뭐 제우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딱 모아지네요. 자, 그럼 이쪽에 대해서도 모아질까요? 오늘 오후에 강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케라는 이벤트도 있고요. 제약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오늘 강한 쪽이 연속성으로 강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멘트를 앞서 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가 특히 오늘 오후장에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쪽 섹터의 연속성에 더 주목할 필요 지금 오후 있을까요? 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일단은 대장주 알테오젠이 돌리고 있다는 부분들. 네. 예, 어제는 약간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5%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알테오젠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키투르다 이슈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직 좀 안 나오고 있고, 이제 어저께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제형 기술이 알테오젠의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다가 약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윗꼬리가 나왔는데 오늘 그걸 이겨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 약간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코스닥은 아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단해요. 네,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오늘 상승이 기술적 반등인 건 맞지만 일단은 최근의 하락을 좀 빠르게 먼저 이겨내는 모습을 이번 주 중에 좀 보여준다. 혹은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조정이 좀 덜 나온다. 그러면 4월 주도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떤 이벤트가 있든 뭘 하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섹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김대선 본부장님과 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원픽을 여기서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네. 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셨던 거고 어떤 키워드를 보시고 어떤 요인들이 여기서 키워드를 잡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알테오젠이 어제 지수 급락에도 왜 내가 대장인지를 보여줬잖아요. 오늘도 힘 보여주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CDMO, C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앞서 이제 이창희 대표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본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슈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밀린 기업이라면 저는 지속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테오젠은 여기서 이제 더 치유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더 살 거냐 가지고 갈 거냐의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신규 매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거론이 되는 세 기업은 공통적으로 기술력이 있거나 또 세 기업 다 모두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의료기기.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이제 한번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에 임플란트 하면 오세 임플란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요즘은 덴티움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근데 이제 오세 임플란트가 없으니까 덴티움을 이제 어떻게 보면 풍향계 삼아 우리가 보는데 덴티움이 최근에 얼라이언트가 이제 지분을 확보하면서 또 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분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본과 중국에서 이 덴탈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들도 고령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보험에 대한 혜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이가 이 교정치료 소프트웨어 공급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 7,200원 이탈하면 이제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상승할 경우에는 10,000원 그 이상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봐도 될 때라는 의견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5위 키워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일이 오늘 나왔고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반응 나왔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급격하게 반응이 나와서 결과가 아니라 일정이 나온 것만으로도 정책 관련주, 인맥, 소비 여러 가지 키워드가 움직입니다. 오늘 오후만 저희 이 이야기 하게 될까요? 아니면 주 후반까지 끌고 갈 만큼 재료 무게 상당하다라고 본부장님 봐야 될까요?
저는 좀 클 수 있다 생각을 좀 클 수 하고 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좋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사실은 좋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단기 매매를 좀 자신 있어 하시거나 혹은 이게 그냥 작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일 혹은 내일이죠. 보궐선거가 있거나 혹은 뭐 국회의원 선거, 어떤 지방 선거가 있었을 때의 어떤 이슈하고 또 지금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이제 관련된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한 달 넘게 미뤄지다가 선고가 이제 오늘 확정이 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관련된 테마주들이 충분히 시장이 특히 또 안 좋을 때는 테마주가 또 강세를 띠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선고가 되고 나서 선고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죠.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용이든 뭐든 선고가 되고 나면 좀 힘은 빠질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을 간다라면 인물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정책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선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어떤 종목을 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뭐 한 2, 3일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어떤 그런 기회 혹은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맥 제외하고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어디까지 그 후광 효과를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지, 뭐 소비 진작에 대한 키워드도 있을 것이고 정책도 있을 것인지 어디까지는 그래도 바라봐도 된다라고 아웃라인 좀 그려주신다면요. 섹터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4월 4일 11시 그 생중계하는 내내 네.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한쪽으로 쏠렸다가 여러 번 그럴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대응을 하겠다, 할 수 있다 하시면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 대응을 못 하겠다 하시면 저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힘은 결국 인맥주가 가장 셀 것 같고요. 안정성은 그래도 정책주인데 이번 주에는 정책주를 좀 보시기보다는 인맥주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는가. 대신에 4월 4일 날 무조건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급 쏠림에 대해서는 네. 염두를 해두자. 네. 이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